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1만 대, 2만 대 양성을 두고 경쟁하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천재적 지능에 현대차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결합한 로봇 대중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이 일을 하고 우리 사람은 로봇을 관리한다, 관리 감독을 한다는 보면 되는 거죠.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로봇만 움직이는 차가운 무인 공장이 아닙니다. 1000대의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자동차 산업의 100년 미래를 다시 쓰는 따뜻한 혁신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2시 지나고 있는 심사임당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방송 3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시간대는 지금 현재 14시 오후 2시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오실 분들은 정우영의 진짜 주식TV 방송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오후 라이브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날의 특징적인 섹터와 분위기를 한 번에 읽어드리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오후 6시 이후에 저희가 약간의 좀 편집을 통해 가지고 자, 오후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는 시간에 오늘 오후장에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시장을 딱 보자마자 어떤 시장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정말 어려운 시장이 출발되었는데 자, 오전장 일부 방송에 오신 분들은 이야, 정말 정 원장 기가 막히게 오늘 시장을 분위기 현황 파악을 잘했습니다. 주식은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시작과 동시에 문 열고 들어가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날 시장을 빨리 정의를 내린 다음에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아니면 홀딩입니까? 자, 시장이 시작과 동시에 왜곡된 시장, 다시 말해서 갭상승은 뭔가 개파르기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 수급의 논리가 제일 크게 만들어지는 곳이 몇이냐? 9시 10분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 2분입니다. 자, 1, 2분 안에 물량을 던지고 사고 하는 아주 큰 이 물량이 주고받는 시간이 9시 10분 전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임당 같이 하고 있는 정우의 진짜 주식TV 방송 라이브 방송은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목을 분석을 잘하더라도 그 종목을 가지고 기도 매매하진 않습니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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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그런 그런 이 쓰레기 같은 말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그날 시장을 파악한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갈 건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재미나게 오늘도 잡아냈습니다. 자, 어제도 보셨죠? 자, 어제도 경향전기 상한가, 모베이스 상한가, 오늘은 뭡니까? 레이저셀, 저스템 상한가 두 개를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바로 잡아냈고 특히나 계양전기는 당연히 현대 글로비스로 납품과 함께 오늘 현대그룹주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현대 계양전기가 오른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오후장까지 급등에 급등 잘하면 상한가 마감까지도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전장은 일단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이 양봉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ADR이 과매도뿐만 아니라 가매도 시점뿐만 아니라 현재 미 증시를 끝났을 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무 이상도 없는데 오전장 들어오기 전부터 겁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방송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등락률만 보게 되면 마이너스 3%, 겁먹을 수 있어요. 근데 캔들을 보게 되면 전혀 눈 하나 깜짝 아니고 오히려 더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이냐? 개파락의 양봉에 도지가 나은 걸 가지고 등락률이 마이너스 3%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냐? 있긴 있죠. 누굽니까? 제도권 출신. 자,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하던 친구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침 오전장에 우리는
우리는 오히려 더 값없이 덤볐습니다. 교체 매매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교체 매매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자. 단기 집중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단기 집중. 다시 말해서 어제 바이오가 올랐지만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음봉을 주자마자 프로그램 비차익이 엄청 들어올 줄 알고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의 음봉은 어디죠? 바이오였습니다. 갭상승의 음봉과 갭하락의 양봉은 오히려 더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몰리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수급을 체크한 다음에 오늘 단기 집중 오히려 더 음봉 겁먹지 말자. 오늘은 사야 된다. 단기 집중, 단기 물량 집중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크게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갭상승, 갭하락의 양봉은 반도체 소부장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많이 몰렸고 팩트만 보고 팩트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2개, 어제도 2개. 자, 저번 주에는 며칠 전 시장 열릴 때는 자, 상한가보다도 CD 잡아내고 상한가는 아니면 25%, 자, 20%. 자, 현대모백스 상한가 풀렸지만은 그래도 25%대. 자, 대한강통시 상한가, 솔루션 요거 상한가고 요거는 25%.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상하게 이쯤 되면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 이게 실력인가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보는 앞에서 수익률이 나와야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찍어내야지 그걸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정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인정이라고 좀 말 한마디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시장에서 이런 걸 잡아낼 정도면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방송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심사임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 라이브 방송은요, 저는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부 시간대, 저는, 우리 심사임당 전체적으로는 2부고요. 저는 1부, 제 개인적인 채널에서 하루에 3번 하고 있는데 일부 시간대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되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미 증시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나라가 상당하게 약세로 또 끝났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너무나 좀 너무 이제 단기간 안에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이 미 시장까지 만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수급이 너무너무 꼬여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2020 작년 말부터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만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부터 매를 두드려 맞고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포지션 정리를 한 번쯤 먼저 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여러 보이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만기 들어가기 전에 포지션 정리라든지 한번 업앤다운의 물량을 믹스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만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레이딩 스핀 프로그램을 오픈해 놓으시고요. 자, 보시면 전광판 B를 펼쳐 놓으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이 분기 순이익 1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어제 미래에셋증권의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이 1조 시대가 이제 열면서 증시 호황의 과실을 증명을 했는데요. 한편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금 대신 구리가 주인공으로 떠올랐어요. 톤당 14,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며 사상 최고치 눈앞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구리의 질주가 인플레이션의 이 새로운 내관이 될지 주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에 미국발 반도체 약세와 그리고 국내 파업 리스크로 우리나라 삼전 닉스의 하락 출발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의 장중 소폭 상승을 하면서 오후장 지금 초반에 약세이지만 지금 현재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위대함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현재 파업 리스크에 대한 이 우려의 표현과 함께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증시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 시그널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부의 힘과 잘한다 우리나라 정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 증시의 자금 유입을 통해 가지고 특히나 대한민국 시장은 체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위력을 보여준 오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오전장의 이 약세, 이 분위기가 이제는 드디어 오후장이 되면서 천천히 해소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나요? 들어오시는 길에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한번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보시면, 자, 우리 스핀 전광판을 보시면, 일단 먼저 보시면, 자, V자 반등은 냈지만, 사실상 오늘 시장 내내 좀 자불안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커도 너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뭐죠? 지수 초종자, 시장 조종자입니다. 시장을 조종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외국인입니다. 반대로 종목을 좌우하는 건 뭐죠?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시장을 좌우한다는 것은 투심을 좌우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를 하는데, 오늘도 3조에 5천억에 8천억. 이들이 무슨 정신이 좀 나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매도를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장중 내내 수급이 없는 섹터는 업앤다운이 상당하게 심하고요. 반대로 한쪽 섹터에 몰아서 물량을 쏟으려 그러는 오늘의 포지션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투심이 계속 밀려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3398을 보면서 조금 이제 선명하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실 오늘 장은 대부분이 약세라고 평을 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아침 일찍부터 미 증시 약세 흐름과 함께 개파락 출발은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 출발을 했어요. 바이오 쪽에서 어제의 강한 힘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침도 갭을 띄우면서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개파락의 음봉이 사실 10시까지 30분까지 40분이거든요. 40분까지 이루어졌다가 짝꿍댕이 패턴 보이고 나서 바로 자금이 어디로?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쭉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기서 동일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코스닥은 10시가에서 V자 반등을 냈습니다. 똑같이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은 거래소는 더욱더 가속화하면서 끌어올린 것은 역시나 삼전 닉스,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요거 끌어올린 건 누군가 하면, 자, 이 현대차입니다. 현기차 그룹입니다. 현기차 그룹. 그리고 이 양봉을 중간부터 양봉을 유지시킨 것은 다시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여기는 자, 삼전 닉스하고 플러스 누군가면 삼성전기입니다. 삼전입니다. 삼전전기입니다. 예. 전기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양봉의 바디가 나오는 아주 좋은 장이고, 반대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좋지만 현재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현재 음봉의 깊이,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를 대부분이 바이오와 2차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한 다음에 자금이 다 어디로 가냐? 그대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동을 했다 보니까 그나마 바디 음봉 없이 단봉의 음봉으로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장하고 어제하고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그 자금들이 더욱더 안전한 섹터로 이동을 하려 그러는 심리가 곧 생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은 아침에 그 기미가 딱 보이자마자 단기 집중하는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단기 집중을 하자. 그 아침에 댓글창을 약간 봤는데 저도
정신 나갔다라는 이 사람들도 있고, 지금 대부분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약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대부분이 안 좋은데 왜 반도체를 사냐, 그리고 파워 리스크라든지 지금 외국인 매도 물량 나오고 오늘 아침에 약세 출발했는데 음봉이 어떻게 사냐. 와, 되게 많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야,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댓글창을 이제 안 보고 방송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방송은 제 채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 스타일이라든지 어느 정도 주식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을 아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없는데, 우리 이제 그 신사임당 채널에 가면, 맞죠? 이 주린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각색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기 의견들을 많이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기 집중 물량을 실어서 단기 집중을 해야 될 섹터는 전기전자,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코스닥의 소부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단기 집중이라 그래서 실어가지고 끌고 가냐? 아니요. 자,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어느 정도 나눠가지고 단기 집중으로 들어온 거는 빨리 끊어내고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계속 가자. 단기적으로는 오늘 사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하여튼 기분 좋고요. 특히나 나스닥 선물이 오전장에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을 키우다가 쭉 상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결과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3조 나오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5,400억이 나옵니다. 선물도 8,900억을 매도를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NDF 여기 환율이 18원, 17원이나 높게 출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의 시그널 자체는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자금은 그래서 더욱더 지금 현재 주도주 업종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전자 반도체 쪽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자, 그러면 시가 등록률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단 바디는 이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양봉 바디가 이렇고요. 코스닥은 요 정도 나와가지고 음봉이죠. 요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코스닥 그래서는 요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늘 개파락은 오히려 더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봉 등락률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3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죠. 시가 등락률입니다. 개파락의 양봉이기 때문에 시가 등락률은 3.91입니다. 자, 그럼 바디가 3.9짜리 거의 4% 가까이 바디 양봉이 맞기 때문에 급소를 통과시켰습니다. 음봉 다음에 먹는, 어제는 바디 음봉이 7%짜리가 나왔고요. 오늘은 양봉 바디가 개파락의 3.99이기 때문에 바디 양봉이 거의 4%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변동성은 오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60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합권 출발, 강보합 출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36입니다. 뭐 지금 자금이 전부 다 이쪽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다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키울 수밖에 없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일단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매일같이 각인하고 있어야 되는 건 환율입니다. 1493원입니다. 이거를 매일같이 각인하고 있지 않고 시장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주식한다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율을 매일같이 마지막에 읽어야 됩니다. 딱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NDF가 어떻게 넘어오는지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중에 원달러 환율을 매일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세 업종, 자, 이 캔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을 보시면서, 자, 스핀 프로그램 다 오픈해 놓으셨죠? 스핀 프로그램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조 프로그램 또는,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조 프로그램은 교과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전광판 A를 펼쳐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수급 포착, 차트 포착이 있습니다. 수급 포착은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급소만 잡히는 것만 이렇게 잡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2026년 피지컬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정근사 HTS 사용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자, 없어요. 없죠. 이제 많이 없죠. 누가 요즘에 0땡땡, 핫땡땡, 3땡땡, 그렇죠? HTS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걸 아직까지 사용하신 분들은 아직 없으실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요, 총을 좋은 걸 좀 사세요. 주식시장이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아직까지 20년 전에 만들어지는 딱총 또는 죽창 들고 나와서 쏴봤자 어차피 집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가 주식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레이저셀에 대해서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 잡히기 시작했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나옵니다. 자, 면광원 에어리어의 레이저 솔루션 전문 업체이고요. 4세대 AI 반도체 레이저 적합 장비를 대만 등 대한민국 삼성전자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레이저 레이저 응용 기술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런 거를 뭐하러 우리가 어렵게 네이버 뉴스를 찾아봅니까? 실적 주주연한 경영진, 실적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PBR, PER, ROE까지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영웅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증권사 HTS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금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오늘 돈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증권사 HTS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의 관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의 그 변동성을 모두 다 소화시켰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자, 5일선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제의 그 변동성을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아직까지 이 희마리가 없습니다. 단봉이죠. 단봉의 개파락의 단봉의 음봉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이 오히려 더욱더 이제 이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한 번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오후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안 멈췄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내일 아니면 이틀 뒤에 아주 강한 반등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과매도권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이 상위 종목부터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 비차익을 몰아 올렸었던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도 매도 물량은 나오고는 있지만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하더라도 지들이 언제까지 매도하겠습니까? 삼전 릭스가 없이는 펀드 매니저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못한다라는 걸 자기들이 더 알기 때문에 한쪽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한쪽에는 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음봉을 먹고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 눌림목이 잡혔습니다. 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자, SK 특히나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5일선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요. 특히나 전고점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 급수를 통과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왜 박수냐? 특히나 요 넘기 전에까지가 어째 보면 수렴형 캔들 또는 전고점 넘기 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믹스가 되거나 아니면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데 음봉을 주지 않고도 바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제 추세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린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트리거, 조그만한 호재만 나오더라도 쫙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삼전 닉스보다도 오히려 추세는 더 가파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동일합니다. 양봉 밀집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음봉을 딘 다음에 11선에서 딛고 어제는 개파락, 오늘도 개파락 양봉을 통해 가지고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양봉 3개, 다시 말해서 눌림목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 61선 매물 눌림목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자 패턴에서는 5일선과 11선 눌림목이 더욱더 강한 패턴을 만듭니다. 21선까지 밀렸다는 것은 21선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21선까지 밀린 거고 61선까지 밀렸다는 것은 사실상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주지 않으면 들어갈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5일선에서 11선 사이에서 개파락이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업종이 다 어떻죠? 대부분이 밀렸죠. 다른 업종들은 지금 자금의 이 라인업 자체가 아직까지 용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더 다른 거 음봉을 자르고 과감하게 주도 업종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자, 현대 모비스가 드디어 시가총액 탑 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대차와 동일하게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HD, 자, 현대중공업이 약간 밀려 있는데 HD 현대중공업만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현대중공업이 현재 나름대로의 조선주 안에서만 현재 주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쪽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별로 사실 좀 이 수급의 논리상 한쪽으로 다 뺏기는 현상이 현재 나타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단봉이지만은 사실상 이 단봉을 이제는 역배열이지만은 이 역배열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배팅을 해야 되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R 지표를 쭉 보시게 되면 현재 ADR이 오늘 기준에서 코스피는 86, 자, 그리고 코스닥은 단기 급락으로 84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만 하루만 멈추기만 하더라도 혹시나 내일 아니면 이틀 이후에 V자 반등이 아주 강하게 전 종목이 상승 종목 수가 1200개에서 1300개가 나올 수 있는 날이 곧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평균 100분율로 나눠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매수 유입을 시킬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꺾였습니다. 자, 꺾였는데 어째 보면 ADR 자체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V자 반등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자, 나와도 문제죠. 나와도 뭔가 저항을 받게 됩니다. 저항을 받게 된다. 다시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굳이 역배열에서 나오는 종목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 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가 하면 낙폭과대 이런 말 또는 저평가 아니면 안간 종목 찾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하죠? 기도 매매를 합니다. 사놓고 왜 종목 이 종목 물어봅니다. 얘는 왜 안 가요? 얘는 가요? 안 가요? 얘는 왜 안 가요? 이 업종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면 왜 안 가요? 왜 빠져요? 자기가 빠지는 종목을 샀고 안 가는 섹터만 고르는 게 개인의 눈입니다. 왜? 이상하게 싼 것만 찾고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주식을 잘못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가격을 싼 거를 찾습니다. 싼 거는 왜 싸냐? 안 좋으니까 쌉니다. 비싼 건 왜 좋으냐? 비싸니까 좋으니까 비쌉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동일합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아파트와 프리미엄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프리미엄을 주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가격 메리트, 특히나 저가 조금만 빠지기더라도 대기 매수가 붙는데 반대로 싼 아파트, 저 멀리 시골 촌뛰기에 있는 아파트 싼 거 사놓고 얘는 왜 안 가요? 얘는 왜 안 올라가요? 아무도 안 삽니다. 누가 삽니까? 똥손들만 산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역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젠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좋은 호소식과 함께 V자 반등을 시키는 유일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도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이오 전체적인 비차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자, 지금 바스켓 자체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매도 물량
물량이 나오니까 로스크 자체가 나와서 그 돈으로 당연히 지금 현재 정배열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어떤 섹터를 가지고 계속 기도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정신 빨리 차리시고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지 현재 기도 매매를 하지 않고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바이오는 대부분이 밀렸습니다. 자, 오늘 어제까지 좋았던 코롱 티슈신도 10% 가까이 밀립니다. 단기 세럼봉입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급소에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수익이신 분들도 절반 이상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 첫 번째 5일선 첫 이탈을 해가지고 세럼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 음봉이라 그러면 잉태형 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지지 캔들 2개 나오지 않는 이상 돌리기 힘들죠. 그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나올 때까지 뭐하러 기다리겠습니까? 그 좋은 섹터가 지금 현재 매매를 통해 가지고 손해를 만회가 되는데 왜 기도 매매를 하겠습니까? 단 코롱 티슈신도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첫 이탈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노리시고 내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배열은 그나마 괜찮은데 역배열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3천당이 자, 어떻게 할 거야? 천당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바이오 물량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천당이 나는 네가 천당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너는 악당이었어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게 삼천당입니다. 이 분위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친구들 봐라. 박살 나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자, 어떻게 하겠어.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야, 말하기도 힘듭니다. 자, HLB와 삼천당 그리고 페트로는 민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의도의 큰 손들 또는 200억 300억씩 움직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문으로 사서 소문으로 던지는 밈주식입니다. 카더랍니다. 실체가 없이 카더랍니다. 우리가 바이오를 볼 때 실체가 있다 없다는 무슨 뜻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뜻이냐? 실체가 있다 없다. 우리는 플랫폼만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계약금 또는 마일스톤이 들어와서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회사들만 우리는 매매를 한다는 기준만 가지고 바이오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또 억울한 종목이 누구냐? 자,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따지고 보면 박스권입니다. 만약에 바이오 쪽에 제대로 된 물량이 한 차례 움직이게 되면 제일 빨리 날아갈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리가캠 바이오. 제일 아쉽다. 제일 지금 억울해서 지금 눈물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혼자 박스권에 있어요. 나는 아무 이상 없고 좋은데 나보고 왜 그래 할 줄 모르는데 혼자 박스권에 혼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빠지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가감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뭐에 그런 거예요? 업종 순환매의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바이오 쪽에 투심이 제일 먼저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페트론도 밀렸고요. 페트론도 밈 주식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61선 눌림목인데 자, 가면 갈수록 좀 이오테크닉스도 좀 불안합니다. 자, 어느 정도 또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컨센서스도 올해도 좋고 하는데 이 지금 수급이 사실상 되게 불안하게 좀 들어옵니다. 자, 관리자 패턴이 아니라 위아래 상당히 불안하게 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앞전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자, 5일선 쭉 타고 자, 양양양 야, 5일선 타고 움직이든지 잠깐 나오더라도 지지 나오고 바로 올리고 행보가 나오더라도 단봉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한번 음봉이 나오게 되면 10%씩 12%씩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변동성을 되게 키운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의견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오늘 포지션을 읽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어야 되고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하더라도 전기전자, 반도체와 로봇 쪽에서 지속적으로 교체 매매를 해 가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적인 오늘 상승 업종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A를 펼쳐 놓으시게 되면 아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업종 상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의 업종과 테마의 400개에서 450개 가까이 되는 업종 중에서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실적 테마는 실적이 가미돼서 실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를 보고 말하는 거고, 장기 테마는 자 실적도 좋고 테마하고 엮여 있으면서 업종이 테마처럼 움직인다는 거. 단기 테마는 뭐냐면 순수하게 이슈로만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업종 상위는 코스피 200의 19개 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1등, 2등, 2등, 3등이 뭐냐? 강한 종목들만, 강한 업종들만 위로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한 게 뭐냐면, HTS를 사용하는 좀 과거에 계시는 분들, 아직 과거에 머물러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 HTS를 사용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관심 종목에 200개, 300개 종목을 짜르르륵 걸쳐놓고 실눈으로 뜨면서 강한 업종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빨간불이지 파란불인지 잘 몰라. 아, 이게 뭐지라, 이게 뭐더라, 이쪽이 강한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과거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과거에서 오셔가지고 미래 세상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신 분들이 관심 종목에다 깨같이 적어놓은 거를 보는데 우리는 스마트합니다. 자, 뭐 클릭만 하면 그 업종이 강한 업종들이 그대로 1등, 2등, 2등, 3등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날의 제일 강한 업종은 굳이 찾을 필요 없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HBM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HBM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굳이 알 필요가 없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보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까지 HTS 정말 좀 아쉽다라는 좀 뭔가 시간이 매매를 하는데도 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이 없는 거 아니면 HTS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옛날 때 우리나라에 좀 보실 수 있어요. 미국에는 트레이딩 뷰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당연히 판비즈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무라가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있어요. 대한민국은 트레이딩, 스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업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입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임박입니다. 칼진 소프트뱅크의 판단은 자, 앞으로 이 조만간 대한민국이 드디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옵티머스하고 대결을 펼칠 생각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이렇게 되면 평가 지분만 하더라도 50조 평가를 받게 되면 10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의 풋옵션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관건이 전망될 분위기와 함께 소프트뱅크는 다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배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구리 대신에 금값입니다. 금 대신에 구리입니다. 자, 구리값 톤당 14,000달러 돌파와 함께 구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분위기와 함께 그전부터 선 분위기를 움직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전기 전선 쪽으로 움직였고요.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KBI 메탈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국산업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움직였어요. 벌써부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선 반영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백화점 3사의 실적이 외국인들 큰 손에 쇼핑의 지도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롯데쇼핑 지금 난리가 날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우리가 오전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울렛, 어머니들하고 우리 애들은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으로 가자 의견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신 분들 동의 안 하신 분들 자 우리도 백화점 가자. 남자도 백화점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리오 아울렛만 갑니다. 마리오 아울렛 자 갑니다. 자 남자는 대충 입어도 됩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 좋은 거 입혀야지 남자의 자존심이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애플 인텔 14.9조 칩의 동맹과 함께 ASMR의 8조 잭팟에 우는 한국의 소부장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드디어 TSMC의 독주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도체 생산의 미국 본토의 회귀와 함께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는 반도체 미국의 수출길이
확실하게 많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르고 앞으로의 자금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애플과 대만의 TSMC에 유지해온 10년의 미럴 관계가 드디어 이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반도체 생산 물량이 일부의 인텔의 파운드리에 맡기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BOE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ASML의 버텍세미커, 자, 버세밋 컨택터의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 이 수주의 소식과 함께 조만간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부장에 미국 진출한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심으로 수주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섹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쫙 느낌이 오시죠? 자, 느낌 가지실 분들 다 같이, 자, 커피 한 잔만 딱 마시고 목만 축이고, 자, 인사이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분을 좋아하냐?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준비를 잘 했고, 잘 읽었고, 자, 특히나 요번 주, 특히나 다음 주, 요번 달, 5월 달의 최고의 종목은 누구다? 네, 현대그룹주가 시장을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지만, 우리가 현대차만 알면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대차는 이젠 로봇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 회사가 지금 지니고 있는 지금 밸류 가치가 PBR 100배가 넘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우리 현기차는 도대체 뭐야? 애교입니다. 애교 10배, 애교 20배도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현기차의 미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커피 한 잔 잠깐만 목만 축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를 잘했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또 주식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성공을 하지 않는 게, 실패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목매어 가지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 시대를 개방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이제는 로봇, 이제 공장으로 진격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2026년 5월에 로봇 산업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오는 7월에서 8월에 오티머스 본격 양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 상용화에 최적화된 설계인 아틀란스를 공개를 하면서 산업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중국의 유니트리가 이미 지난 글로벌 출하량 1위를 기록했죠. 자, 올해만 하더라도 2만 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등의 시장은 이미 연구 개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생산 단계로 지금 진적하고 급격히 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조짐 증상은 드디어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 데이터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뭔가면 부품사들이 앞다퉈서 로봇 제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휴머노이드 양성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큰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일본의 공작기계 회사들의 출하량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이 거대한 양산 시대의 중심은 뭐냐? 가장 숙련된 제조 기술, 로봇 기술이 결합됐다라는 것인데,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1만 대, 2만 대 양성을 두고 경쟁하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천재적 지능에 현대차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결합한 로봇 대중화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메타플랜트의 아메리카 실체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2,700명을 위한 동맹인데,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신공장인 메타플랜트의 아메리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시험장이기도 하고요. 조합 20개월 차인 현재
이곳에서 1,700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1,000대의 로봇이 한 공간에 어울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절단, 도장, 프레스, 조립, 검사 등의 반복적이고 그리고 뭐죠? 정밀한 공정에 전담하고 있고 인간은 노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대형 부품을 스스로 이동하고요. 사족 보행인 로봇 누구죠? 스팟의 용접 부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모습은 드디어 일상생활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이를 인간 중심의 자동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를 하는 무인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봇이 고된 일을 맡고 인간은 그 창의적인 관리 집중의 하이브리드 체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일을 하고 우리 사람은 로봇을 관리한다. 관리 감독을 한다는 보면 되는 거죠. 공존하는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로봇만 움직이는 차가운 무인 공장이 아닙니다. 1,000대의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자동차 산업의 100년 미래를 다시 쓰는 따뜻한 혁신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노조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받아들이고 로봇을 관리하는 그 실질 능력을 빨리 길러셔야 된다는 거죠. 아틀란스와 피지컬 AI 진화, 그 물리 법칙을 이해는 어디서 오냐? 로봇의 탄생이죠. 현대차 로봇 전략은 정점은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의 완벽한 결합 및 피지컬 AI가 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의 이 아틀란스의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뭐냐면 물리적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통해 가지고 AM의 이 기술을 탑재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아틀란스를 신공장의 투입을 위한 시범 공정을 진행 중인데 2028년까지 몇 대?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공했는데요. 로봇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쪽의 제조 병목의 구간이 어디냐면 액추레이트의 기술까지 내재화하는 현대차의 로봇의 뇌와 근육을 모두 다 통제하는 유일무이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옵티머스는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70-80%는 중국산 액추레이터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내재화가 아니라 부품을 별도로 조달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단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를 왜 맞춰야 되냐? 그들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B2B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B2C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아틀란스의 현대차는 제일 먼저 자기 공장에 쓸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현대차 공장으로 뿌려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하이브리드 공장으로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도 상관없기 때문에 수직 변화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긋고 뛰는 로봇의 시대를 지나서 물리체제의 물리세계의 예측을 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 지금 아틀란스의 최강 하드웨어와 현대차의 데이터를 결합한 순간 대한민국 로봇주의 전 세계가 기준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현재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옵티머스가 좋다니 피그가 좋다니 엑선 테크놀로지가 좋다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로봇이 만드는 어닝스 프라이즈 제조 원가의 절감과 신규 매출의 이중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의 극대화에 이끌 핵심 엔진입니다. 2028년까지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면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파는 수익을 넘어서 로봇 판매라는 거대한 신규 매출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특히 로봇의 원가의 70% 차지하는 건 뭡니까? 액추레이터입니다. 액추레이터를 계열사를 통해서 직접 설계하고 생산함으로써 타사 대비 압도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로봇의 도입을 통해 제조 혁신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끌어올릴 전망인데 반복 자극과 그리고 고위험 공정을 이 로봇이 전담하는 인건비 상승 압박에 상쇄하기 위한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클로즈 루프의 전략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부가 B2B의 로봇 부품 같은 경우도 사업의 본격화되게 되면 제조 원가에 맞물리는 순간 뭐죠? 현대차의 밸류레이션의 전통적인 이 제조 탈피를 통한 기술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리레이팅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차의 로봇 전략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로봇 판매 제조 원가의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영업이익의 질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돈이 되는 혁신적인 장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캔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로봇 쪽입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화려합니다. 전 고점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악성 매물이 없는 자,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호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 수급이 몰리면 몰릴수록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이 이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차례 올라가서 행보를 하면서 이때 빠졌던 것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 때문인데 어찌 보면 단봉에 그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2달 동안에 쉬어준 것을 몸풀이를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자리가 좋고요. 내일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은 당연히 현대차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현대차입니다. 자, 캔들을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의 관리자 패턴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어째 보면 오늘 보면 바디가 되게 벌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단에서 움직였었던 바디가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70만 원이죠. 만약에 현대차가 200조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이 넘어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026년 5월 13일 날 보는 이 캔들은 되게 조그만 단봉처럼 보일 겁니다. 단봉, 저 위에서 크다랗게 보이죠, 그렇죠? 그만큼 자, 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성 매물이 없다. 오히려 더 내일 나오는 음봉은 모두 다 아구대 음봉으로 매수 급소 음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너무 좋아요. 자, 단순한 시가총액이 이 시가총액이 낮은 일반적인 종목 아닙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웬만한 악재보다도 호재에 더 민감할 수 있고 글로벌 악재가 아닌 개별적인 악재는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자리를 보게 되면 현대글로비스도 괜찮고요. 오히려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급등은 현대모비스와 어째 보면 현대오토에버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고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자,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로 전환시켰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없지만은 사실상 자, 현대오토에버의 머리 역할을 하는 현대차 유일의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5만 장을 확보를 했죠. 자, 그 내에 그렇다면 이 5만 장을 확보한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자, 이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현재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의 기술이 가장 앞섰다라고 평가되는 기업은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 자, 오늘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악성 매물. 자, 우리는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일단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공장이 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이제 이 현대차의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타게 됐는데 자, 노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로봇은 테마 쪽에 쏠리는 것보다도 이제 밸류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이슈로 반사이익 기대에 가함에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한편에 현대차는 주가에 역시 최고가 경신을 하는 순환매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장인데 그중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이 시간으로 현대차는 이제 이 남아있는 모멘텀을 한번 분석을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심장인 경우 이제 소프트뱅크의 풋옵션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6월 이후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풋옵션인 경우 투자원금의 이 약정 수익률을 더해서 지급하거나 최근의 증자의 가치의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인수 당시에 1조 2천억에 평가되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올해 CES 2026년에 이후 시장 가치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가 가능성이 낮게 평가가 됩니다. 자, 즉 6월이 지나면 소프트뱅크의 현대차는 무조건 매수를 강제로 하는 풋옵션의 관리가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가 정해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가 급물살에 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이 56.25%로 HSG 글로벌에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11%,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21%, 소프트뱅크가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HMG 글로벌의 현대차 그룹이 미래 신사업 투자를 위한 미국에 설립한 이 전문 이제 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차는 이제 49.5%, 현대는 기아는 30.5%, 현대모비스는 20%로 비율을 공동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정도인이 투자하시길 좀 여러분들이 참조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회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2분기 미국의 조지아주의 로봇 특화된 학습 센터인 RMAC를 착공하고 3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RMAC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 외에도 구글과 엔비디아의 참여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RMAC 같은 경우에는 통해 가지고 이 구글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데이터의 판매 업무 추진을 할 전망인데 메타가 49%의 지분을 투자한 스케일 AI처럼 다양한 고객사의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 이제 가치가 290억 달러 가치를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하나 기준으로 한 40조 수준으로 절대 무시 못할 모멘텀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펜니스를 두고 아틀란스에 양산할 로보틱스의 아메리카나를 따로 설립할 계획인데 올해 2분기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로봇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따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역대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에 여러 가지 모멘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지셔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대차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이제 악성 매물이 없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호재는 모두 다 상승 트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도 전혀 무관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오후장, 오후 3부 시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천천히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오전장에 오늘 수익을 보셨던 것처럼 매일같이 상한가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직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계속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전장의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을 발굴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몇 없는 트레이더가 직접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상한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차인데요. 6개월 차에 21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6개월 동안 21일 제외하고 매일같이 평균
아무리 못 먹어도 6, 7%, 10% 이상의 수익을 보는 앞에서 만들어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이 또한 우연일까요? 우연인가요? 눈으로 보여드려도 아직 믿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트레이딩 스핀의 프로그램을 들고 그날을 빨리 정의한 다음에 수급을 보고 팩트를 체크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팩트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내일 8시 50분 자, 심사임당 채널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 8시 50분 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